네, 이번에는 청와대를 떠나서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태 기자, 지금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새 정부의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서울 용산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마련되는 구 국방부 청사 새 대통령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0시 이곳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공식 집무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나면 약 12시 45분쯤 이곳 용산 집무실로 들어와 공식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집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용산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들을 만나 손편지를 전달받고 또 인근 쉼터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공식 외교 사절단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집무실은 일단 이곳 5층에 마련됐습니다. 2층 주 집무실이 현재 한창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일단 5층을 먼저 사용한 뒤 이후 2층을 함께 쓸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두 집무실은 모두 방탄 유리로 보호됩니다. 2층에는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완공 전까지는 7층에 있는 회의실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12일로 예상되는 첫 국무회의도 일단은 7층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 서초동 자택과 용산 집무실을 매일 출퇴근할 예정입니다. 이 출퇴근에는 약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경호를 위해서 한동안 출퇴근 시간과 경로는 날마다 다르게 정해진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머물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은 리모델링 공사를 서둘러 진행해서 이르면 이달 말 입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SBS 김기태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청와대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액수는 당선인 측이 요청한 496억 원 가운데 360억 원가량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360억 원은 국방부 청사를 비우는 비용으로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입주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는 28일까지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합참과 국방부 부서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조건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무실 입주 비용 처리는 한미연합훈련 이후나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 측은 당초 구상보다 예비비 처리가 지연되면서 5월 10일 취임 첫날부터 용산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던 윤 당선인의 약속은 실현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당분간 현재의 통이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집무실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 측은 인수위 홈페이지 안에 별도로 만든 청와대 이전과 개방이란 항목에서 윤 당선인 취임 첫날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은 장관의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외교 행사, 포럼, 워크숍 등을 열 수 있는 14,410제곱미터 규모의 종합 외교시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식 행사만 151차례 열렸는데 이제 청와대 근처 서울 삼청동에 대체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옛 대통령 비서실장 공간이 주거동으로 쓰이고 행사시설로는 대통령 경호처 건물이 사용됩니다. 외교부 예산안을 살펴봤더니 주거형 공간 리모델링에 올해 3억 500만 원을 썼고 외교행사 시설 조성을 위해선 내년도 예산안에 21억 7,4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24억여 원 말고도 행사시설 공사 완료 때까지 일부 대형 행사는 외부 호텔 등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식 외교 행사 가운데 4차례가 특급 호텔에서 진행됐고 이 예산만 1억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돼도 삼청동 행사시설 대지 면적이 기존 한남동 공간 면적의 3분의 1에 불과해 규모가 큰 행사는 또다시 외부 시설을 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삼청동 소재 장관 공간에서는 소규모 외교 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외교부 청사 18층에 위치한 리셉션 홀 등 다른 시설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유재산 관리기금 예산안입니다. 이 기금은 불필요한 국가 소유의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마련되고 공공청사나 관사, 준공비용 등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중에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년, 시행 주체는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사업 목적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빈 접견, 각종 행사 등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 청와대 영빈관 기능을 수행하는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겁니다. 신축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으로만 돼 있습니다. 사업 근거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거라고 적시했습니다. 사업 수혜자는 국민이며 외빈 접견장 마련을 통한 국격 제고, 행사장 임차 예산 절감 등이 기대 효과로 제시됐습니다. 지출 계획을 살펴보니 내년 497억 4,600만 원, 후년엔 381억 1,700만 원, 총 878억 6,3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항목은 기본조사 설계비 21억여 원, 실시 설계비 22억 5천여만 원, 공사비 432억 원 등입니다. 짧은 기간 사업을 끝내기 위해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는 면제됐습니다. 국가재정법과 예타 지침에 따라 공공청사는 면제 대상이란 이유를 달았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지난 3월 대통령실 이전 계획 발표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용산공원이 반환되면 미국의 영빈관 격인 블레어 하우스 같은 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청와대 영빈관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귀빈을 만약에 모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그 공원은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은 뭐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민주당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대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의 끝은 어디입니까? 차라리 청와대를 하나 더 짓는 게 낫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영빈관을 포함한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국민께 돌려드리려 한다면서 다만 필요한 경우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예산 추가 투입에 대해선 대통령실 이전으로 부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며 국회 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민주당과 1조 8천억 원대 국민 편익을 위해 후속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대통령실, 추가 이전 비용 문제가 정기국회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용산 영빈관 신축 계획은 대통령 경호처가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행사를 위해선 최소 2, 3일 전부터 경호 준비를 해야 하는데 기존 청와대 영빈관은 국민에게 개방한 상황이라 불편을 끼치는 방식으론 사용하기 어렵다고 봤다는 겁니다. 또 청와대 영빈관이 1978년에 지어진 낡은 건물임을 감안해 이참에 새로 국격에 걸맞은 영빈관을 짓자는 대통령실 내부 의견도 더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총리까지 함께 쓰는 곳으로 구상해 이름도 국가영빈관으로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국민과 국회에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영빈관 신축 예산이 막판에 포함됐지만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숨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SBS 보도로 예산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이고 무리한 추진이란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어제 저녁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반대 여론을 고려해 전면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새 영빈관 마련 필요성은 여야에 모두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윤 대통령 임기 동안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 영빈관 신축 필요성을 다시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은 지금처럼 용산 대통령실이나 호텔 등을 외빈 접견 장소로 이용하면서 영빈관 신축에 대한 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SBS 박원경입니다.